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종가 분석을 좀 들어가 볼 건데, 지금 장 끝나기 한 2분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 주주님들이 아무래도 조금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이제 FOMC랑 내일 당장 엔캐리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일이다 보니까 내가 한번 좀 털고 갈까? 아니면은 또 반대로 내가 이 구간에서 비중을 더 담아볼까? 이거 리스크 사라지면은 바로 날아갈 것 같은데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완전히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더 담는 게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양극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결론은 똑같아요.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오늘도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소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체크한 부분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 저는 지금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려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오히려 잡아보고 추후에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순서상 맞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왜 그렇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중요한 내용들만 좀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속보까지 우리 주주님들한테 빠르게 좀 전달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요즘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움직임 매일같이 우리 주주님들 잡아드리고 다 맞추고 있는데 댓글 한 번씩만 삼전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레프트 마켓이 종료됐습니다. 속보 먼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인정한다라는 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이번 협상안에 이 이란 측에서 통행료를 걷겠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측에서 이번에 일단은 19일 날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최초로 둘 다 부정하지 않고 19일에 서명을 한다라는 이 공식 입장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 내용 안에 들어간 게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란이 걷는 방안에 대해서 결국에 미국 측도 동의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 전체적인 경제 시장에는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물가 상승에 너무 큰 요인이 될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에 가깝다. 왜 그렇습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이란 측 또 갑자기 말 바꾸면서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19일 날 서명 나오는 게 일단은 나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명에 더 가까운 거예요. 서명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19일 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주인들 생각하는 거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 생각하고 계시죠. 왜? 일본이 아직 기준금리 얼마나 인상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최근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일본이 금리 올리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그 폭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건 절대 아니고 말 그대로 단기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하루 이틀에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지 뭐 이게 한동안 증시를 또 바닥으로 꼽아 넣고 우리 진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멘탈 찢어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FOMC랑 우리가 좀 연결지어서 봐야 되거든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도 결정일까지 이 결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케빈 워시가 첫 취임하고 나서 첫 이 FOMC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요. 트럼프 라인이에요. 원래부터 트럼프가 이 케빈 워시를 밀어주면서 연준 의장 자리에 앉힌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되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은연중에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케빈 허쉬 입장에서도 사실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이 전쟁이 결국에 어떤 요인을 가져왔습니까? 에너지 가격의 상승,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로 인해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부담으로 만들어져 왔는데, 여기서 사실 지금 시장의 흐름만 이 CPI나 PPI에 대한 지수만 봤을 때에는 사실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동시에 일단은 19일 날 서명을 한다라고 하니까 케빈 허쉬 입장에서도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인하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금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지, 금리가 올라가거나 동결된다고 해서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엔화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이 트레이더들이 정말 많은데, 그쵸? 이점이 뭐야?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점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엔화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요.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높이가 여기가 일본이고 여기가 미국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요 구간에 와 있다고 치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와서 요 구간에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간극은 좁혀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엔화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이점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엔화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이 물량들, 엔화를 통해 이 굴리고 있는 주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하겠죠. 왜?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고 현금화시키고 그냥 그 돈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굴리거나 뭐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화를 통한 트레이딩,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증시가 밀리고 하방 압력을 받는 건데, 우리는 그걸 엔캐리 청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러한 구조들을 제가 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전부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크지 않고 어차피 제가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크게 걱정하셔서 이것 때문에 매수 못하고 매도해야 되고 이런 상황 절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결국에 매수를 한다면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까? 저는 지금 오늘 움직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잘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웨인과 프로그램 오늘도 매도를 했어요. 근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웨인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죠. 언제든지 비중을 줄이는 기계적 매도는 나왔으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리밸런싱 기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까지 리밸런싱 기간이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러한 비중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외인과 프로그램이 이탈한 이유는 뭐다? 결국에 내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움직임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제가 방금 말했던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자체가 줄었죠.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 중요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과감하게 내가 뭐 풀베팅을 한다던가 풀 매도를 한다던가 이런 상황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저는 여기서 현 시점에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외인들, 기관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비중을 계속해서 지금 상단 부분에서 어쨌든 담고 있다는 거야. 단순히 방금 보셨던 것처럼 프로그램 외인들 매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 구간에서 더 낮은 가격에서도 안 담았던 비중을 더 높은 가격에서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지금도. 왜 그럴까요? 더 비싼 돈을 써가면서 얘네가 왜 이 더 낮은 가격에서 매도할 때는 진짜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주가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돈을 써가지고 담고 있네. 바보도 아니고. 왜 이럴까요? 그렇죠. 얘네가 보고 있는 그림은 여기서 밀린다가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있겠지만 어떤 그림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공매도 대차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4.5%. 근데 거래량 자체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물량, 너무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평소보다 많은 물량이 나온 건 사실이고 170만 주. 그리고 대차에 대한 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60만 주가 나왔어요. 평소 대비해서 조금 나온 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환에 대한 비중이 470만
170만 주가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보면은 얘네가 저 아래에서도 상환을 안 했었는데 여기서 470만 주를 상환했어. 오늘 주가가 6% 조금 덜 되는 상승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상환을 한다? 상식적으로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 주가가 눌릴 때 뭐 하는 겁니까? 주가가 충분히 예를 들어서 10에서 하방 압력 가해서 주가 5까지 밀리면 여기서 주식을 사서 갚아서 여기서 발생된 갭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지금 보여준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0에서 하방 압력 쳐놓고 15, 20 올라가니까 여기서 주식 사가지고 상환하고 있네. 바보도 아니고 사서 손해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반대매매, 강제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 시점에서 미리미리 리스크를 줄이고자 상환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도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더 큰 손실을 막고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여기서 그냥 상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엔캐리 청산이나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이 이란과 미국 전쟁이 끝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도 왜 5%대밖에 안 올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세력들은 뭐 한 거예요? 오히려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못 올라갈 뻔했던 걸 대차 공매도 세력들이 상환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시초에 잡아야 되는 흐름 뭐예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상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스퀴즈가 나올지 엔캐리 그러니까 일본의 이 금리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따지면서 시초에 수급을 봐야겠죠. 어쨌든 일본이 금리 결정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상이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방향성 맞춰서 움직이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일선, 15일선 터치 반등이 나올지 그대로 밀고 올라갈지 이 신호를 장 초반에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요 포인트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3전이라고 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에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뭐 무조건 얼마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추가 매수, 신규 진입, 내가 어디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근데 이거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거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삼성전자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이거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